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쌤입니다. 오늘도 각 잡고 찍는 영상 8번째 시간인데요. 요 근래 제가 영상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이제 제작을 해서 기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내일 미국에 좀 출국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는 이 앵클렉스와 관련된 이제 정보들을 기재하는 영상들이 조금 주춤할 것 같아가지고 출국하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제작을 해서 기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제가 저번 영상 시간에서는 2023년 4월부터 변경될 NCLEX 시험인, 즉 Next Generation NCLEX라고 해서 NGN이 어떤 식으로 유형이 변경되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 영상에서는 현재 체제의 NCLEX 시험과 2023년 NCLEX 시험을 제가 비교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각 시험의 유형을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체제의 NCLEX 그리고 2023년 변경되는 NCLEX, NGN 이 두 가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도 이미 제 블로그 안에 포스팅으로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오늘 제가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포스팅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보시기 편하시게끔 포스팅 안에는 다 한국어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체제의 NCLEX 시험과 그리고 2023년 변경된 NCLEX 시험의 전체적인 부분은 어떠한가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하지만 그 안에 포스팅에 들어오셔가지고 잠깐 이제 중간 부분을 넘어서 이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은 제가 이 현행체제 NCLEX와 NGN NCLEX 시험을 이제 비교를 하는 그 표 자체가 있는데, 그 표에 제가 넘버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제가 조금 이 순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우선은 이제 제가 조금 먼저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항목 이렇게 좀 넘어가는 식으로 오늘은 제가 이제 특정 항목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넘버링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참고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나는 현행 체제의 NCLEX 시험이 더 궁금하다,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시험인지 알고 싶다라고 이제 참고를 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4번째 영상으로 기재를 했던 대한민국 간호사 국가고시와 미국 간호사 시험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놓으면서 전반적인 두 시험의 모든 정보들을 이제 말씀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NCLEX 시험과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 기재한 영상이 이제 첫 번째 영상이라서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는 어떠한 유형이 출제될 것이다 라는 것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두 가지 영상도 먼저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선생님들 모두 다 제가 포스팅에 미리 기재를 해놓은 2022년 4월 3일에 기재한 내용이고, NCLEX 시험 한국어 번역 U라고 되어 있으면서 현재 유형 vs 2023년 새로운 유형 NCLEX 시험을 비교해보자 출처 NCSBN이라고 되어 있는 포스팅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시험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이제 첫 번째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에서는 제가 3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팅에 들어오시면은 우선 이제 원본 자료 출처는 NCSBN에서 제공을 해주는 2023년 NCLEX와 관련된 정보들을 분기별로 이제 발행을 해주는 간행물에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NGN Winter 22 English Final이라고 하는 PDF 파일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고, 그 내용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표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이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한국어로 번역된 표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시험 시간, 시험 전달 방식,
그리고 합격, 불합격, 판단, 규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세 가지를 묶었냐? 현행체제 NCLEX 시험과 2023년 NCLEX 시험에서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 시간은 5시간이라고 두 항목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네 번째 영상에서 이 우리나라 국가고시 시험과 NCLEX 시험을 비교를 했을 때 이 NCLEX 시험 시간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스케줄이 다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응시자가 그 시간표 내에 있는 시험을 다 같이 시작하고 다 같이 종료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NCLEX 시험 같은 경우는 특정 컴퓨터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응시자들마다 모두가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 시험이 끝나는 시기가 달라지는 이유 자체가 이 두 번째인 시험 전달 방식 CAT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Computer Adaptive Testing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CAT에 대한 설명도 저번 네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컴퓨터가 선생님들이 제출하시는 답안지를 토대로 응시자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면서 시험 문제를 이제 좀 유동성 있게 제출을 하는 거를 이 CAT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CAT 프로그램 때문에 어떠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75문제가 제가 현재 체제에서는 최소 문제라고 했는데 이 75문제 이상을 반드시 풀어야지 NCLEX 시험의 합격, 불합격이 판단이 되면서 시험이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문제 이상을 풀었더니 이 응시자가 오케이 당신은 이제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시험이 빨리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75문제 이상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계속 푸는데 이제 컴퓨터가 이 응시자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 응시자는 145문제까지도 다 풀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110문제에서 종료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응시자들마다 시험이 종료되는 시간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가변적 길이의 CAT 프로그램 때문에 이 두 NCLEX 시험 모두 다 주어지는 시간은 5시간이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지만 선생님들마다 응시자들마다 시험이 종료되는 시점은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 말은즉슨 이 NCLEX 시험의 이제 전체적인 그 시험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 CAT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세 번째 항목이 합격, 불합격 판단 규정도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고 이게 동일하게 유지됐는데 이 내용도 제가 네 번째 영상에서 조금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좀 이제 개념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스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서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CI 같은 경우에는 Confidence Interval Rule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이제 연관이 되는데 NCLEX 시험에서 최소 문제인 75문제 이상을 풀었을 때 컴퓨터가 판단을 하기에 오케이 당신은 합격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시험을 종료를 해서 합격을 주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시나리오인 CI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ROT라고 하는 거는 Run Out of Time Rule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약자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주어지는 시간이 5시간이라고 했는데 5시간 안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이제 다 못 푸신 경우에 이 시나리오가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제 이 시나리오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부터 최소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75문제인 최소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지만 합격, 불합격이 판정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5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75문제를 못 푸셨다. 이러면은 무조건 불합격을 하시는 그런 경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75문제 이상의 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아직 이 응시자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5시간을 모두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제출을 하셨던 60항목을 토대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을 바로 이 ROT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maximum length exam이라고 해서 이제 short form은 max item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선생님들께서 145문제를 다 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75문제 이상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110문제를 풀었는데도
종료가 안 되고 130문제를 풀었는데도 종료가 안 되고 결국 145문제까지 다 푸시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선생님들께서 75문제 이상을 풀어도 합격 불합격을 주는 것에 이제 확신을 하지 못했을 때 이 전체 문제를 다 풀게 한 다음에 이 전체 항목을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주는 것을 바로 이 Maximum Length Exam, Max Items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 이 세 가지는 현재 체제의 NCLEX 시험과 2023년 NCLEX 시험 모두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네 번째는 전체 시험 길이입니다. 이 말인 즉슨 최소 최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NCLEX 시험을 보시면서 푸시게 되는 문제의 수라는 거죠. 자, 현행체제 NCLEX 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소 문제가 75문제고 145문제까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 문제 계속 강조드린 것, 75문제는 NCLEX 시험을 보시면서 반드시 푸셔야 되는 문항 개수인 겁니다. 하지만 이 75문제에서 145문제가 NGN 2023년 NCLEX 시험 유형으로 가면 85에서 150문제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즉, NGN 시험을 보실 때는 무조건 85문제 이상을 푸셔야지만 선생님들의 합격, 불합격이 판단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85문항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 불합격이 안 되는 경우는 시험 문제가 100번까지 출제됐다가 130번까지 출제됐다가 그 안에 시험이 종료되면은 합격, 불합격이 판정되면 종료가 될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대 문제는 150문항까지 나오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네 번째 항목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바로 다섯 번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8번 항목을 잠깐 갔다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 표 순서가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왜 그러냐면 이 NCLEX 시험은요, 제가 아까 전에 최소 문제 75문제, 최대 문제 145문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85에서 150으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이 75에서 145, 85에서 150이 다 선생님의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프리테스트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리테스트가 각각 15문제, 15문제씩 나오는 거를 이제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프리테스트에 대한 내용도 제가 네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15개의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NCLEX 시험을 보실 때 다른 여느 문제와 이제 동일하게 그냥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15문제는 선생님들의 시험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항목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NCLEX 시험을 보시면서 현재 체제로 설명드릴게요. 75문제를 푸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75문제를 선생님들께서 이제 답안지를 제출을 다 하시고 이제 75문항까지 이제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75문제 중에서 15문제는 프리테스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15문제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정답으로 제출을 하셨든 혹은 오답을 제출을 하셨든 상관없이 선생님들의 시험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프리테스트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7번 항목으로 넘어가서 전체 득점 항목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현행체제는 60문제에서 130문제가 나와 있고 NGN에서는 70에서 135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문제를 푸시는 거는 현행체제는 75에서 145, NGN에서는 85에서 150을 푸는데 그 안에서 15개의 프리테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들의 NCLEX 시험의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문항 개수는 현행체제는 60에서 130문제, 그리고 이제 NGN에서는 70에서 135문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그 위 항목인 6번 독립형 문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독립형 문제 항목이라는 거는 뭐냐면 현재 NCLEX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방식인 모든 문항수가 각각의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독립형 문제 항목인데요. 그래서 현행체제 NCLEX 시험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의 득점에 영향을 미치는 문항 개수가 60에서 130문제라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독립형 문제 항목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 NCLEX 시험은 이제 시험이 이제 출제가 될 때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고 이제 다음으로 눌러가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행체제 NCLEX 시험은 각 문제가 연결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NGN을 볼게요. NGN을 보면은 이게 52에서 117문제로 줄어든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바로 위 항목인 5번을 체크를 해보시면 이제 케이스 스터디라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2023년에서 출제되는 엔클렉스 시험 유형에서 케이스 스터디가 나올 건데, 그리고 그 케이스 스터디가 어떤 식으로 나오며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들이 어떤 식이다라는 것을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러한 케이스 스터디가 NGN에서는 총 3가지의 케이스 스터디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총 18항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을 이제 3으로 나눠보면 이제 각 6항목씩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가 주어지는데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이제 문제 개수가 6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이거를 조금 어영부영 읽게 되거나 하면은 6가지의 다른 유형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 NGN에서는 선생님들의 득점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개수가 70에서 135문제라고 했는데, 거기서 모두가 독립형 문제가 아니라 케이스 스터디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18문항이기 때문에, 즉 이 18문항은 독립형 문제가 아니라 케이스 스터디에 포함되는 이제 연속성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독립형 문제 항목에서는 각각 70에서 18항목이 빠지고 135에서 18항목이 빠져서 토탈 52에서 117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 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NGN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NGN 엔클렉스 시험 내용만 저희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험 시간은 모든 응시자에게 5시간이 주어질 것인데, 지금 현재 체제 엔클렉스와 마찬가지로 CAT라는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응시자들마다 시험이 종료되는 시점은 다를 것이며, 선생님들의 합격, 불합격이 판단되는 기준은 3가지의 시나리오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체제보다 이 NGN에서 풀게 되는 최소 문제와 최대 문제는 조금 더 많아졌는데, 최소 문제 85문제 이상을 풀어야만 합격, 불합격은 판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85문제에서 150문제의 문항을 풀게 되실 건데, 여기서 프리테스트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프리테스트 15문항은 선생님들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 그런 문제 항목이라서 실제로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 문항 개수는 70에서 135문제이다. 하지만 이 70에서 135문항이 모두 다 독립형 항목으로 출제가 되느냐? 아니다. 왜냐면은 이 NGN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라는 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케이스 스터디가 총 3가지의 다른 케이스 스터디가 나오는데, 이 케이스 스터디마다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총 18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독립형 문제는 52문제에서 117문항이 나오면서 플러스 케이스 스터디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18문항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좀 지금까지 이제 제작해왔던 영상들보다는 조금 짧게 이제 현재 체제 엔클렉스 시험과 NGN 엔클렉스 시험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선생님들께서 조금 걱정이 되거나 우려가 되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바로 케이스 스터디죠. 그래서 이 케이스 스터디가 총 3가지 다른 것들이 출제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18항목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케이스 스터디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며, 그리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은 어떤 식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또 NC SBN에서 주어진 특정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